아니 이게 노트북이랑 연결을 했는데 터치가 되네요? 와, 이거 좀 신기합니다. 안녕하세요, 승업입니다. 오늘은 카멜에서 출시한 휴대용 모니터인 프리즘 CPM1530 ITW 제품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화면 크기는 15인치에 해상도는 FHD를 지원하고요. 신기하게도 터치가 되는 포터블 모니터네요. 가격은 149,000원으로 꽤 합리적인 금액대라고 할 수 있고요. 국내 브랜드 제품이라 국내 AS 센터를 운영해서 AS나 CS 관련해서 염려하지 않아도 된다는 게 괜찮은 점으로 보입니다. 패키지를 열어보면 구성품은 이렇게 들어있습니다. 일단 케이블이 좀 많이 들어있는데 얘는 약간 두꺼운 C2C 케이블이고요. 얘네들은 A2C 케이블, 그리고 여기에 있는 거는 HDMI 케이블인데, 자 이렇게 HDMI 2 미니 HDMI 케이블이 들어있습니다. 액정 닦으라고 천도 주고 여기 이렇게 나사들이 있는데요. 이건 모니터 뒷부분에 모니터암 고정 나사로 사용해주는 겁니다. 자 이제는 모니터 본체를 볼 건데요. 이 제품은 이렇게 전용 커버가 있습니다. 이거 상당히 괜찮은데요. 그래가지고 요거를 이렇게 놓고 비닐을 벗겨주고요. 이런 식으로 놓은 다음에 이렇게 딱 이렇게 사용해 주는 거네요. 그리고 좀 더 경사를 바꾸려면은 이렇게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자 1단과 2단 경사 조절이 가능한데 이게 아무래도 좀 안정적이긴 하네요. 여기 커버는 이렇게 모니터랑 자석 결합 방식으로 부착이 되네요. 커버체로 무게를 재보면은 1.2kg 나오고, 커버를 빼고 쟀을 때는 820g 정도가 나오네요. 제품은 화이트 컬러에 군더더기 없이 좀 깔끔하게 디자인이 되었고요. 이쪽에 HDMI 커넥터 하나, USB-C 타입 커넥터 2개 있고, 제품 돌려서 반대쪽 보면 여기에는 이어폰째 꼽는 부분이랑 뭐 이렇게 조절해 줄 수 있는 거, 그리고 전원 스위치가 있네요. 액정 같은 경우는 논글레어 패널은 아니고요. 굉장히 좀 광이 있는 글레어 패널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얼굴에 비쳤을 때 이렇게 거울처럼 보이고요. 약간 뿌옇게 보이는 그런 논글레어 패널은 아니에요. 이 부분은 사용자에 따라서 좀 호불호가 갈릴 수는 있는데, 보통 아이패드 이런 것들은 다 글레어 패널이잖아요. 글레어 패널의 장점은 아무래도 논글레어 패널보다는 화질이 좋아 보인다라는 게 장점이고요. 사실 요즘에는 반사 방지 필름을 붙여가지고 해결하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부분은 취향의 선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두께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액정에 기스 안 나게 조심해서 가장 얇은 쪽은 7mm 정도가 나오고요. 여기 조작부 두꺼운 쪽은 10mm 정도가 나오네요. 이 제품의 컬러는 두 가지입니다. 블랙 컬러와 제가 지금 리뷰하고 있는 화이트 컬러, 이렇게 출시가 되었고요. IPS 패널에 주사율은 60Hz를 지원합니다. 자 그럼 먼저 제가 그램이랑 연결해 보겠습니다. 이 그램도 사실은 그거거든요, 글레어 패널. 그래서 아까 전에 제가 요거를 좀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요 선택은 취향이다 라고요. 자 그런데 말이죠 여러분, 지금 이렇게 그램이랑 연결을 하니까 이게 터치가 됩니다. 아니 요거는 좀 신기한데요? 우와, 이게 되는구나. 이게 뭐야, 어떤 그런 걸로 되는 거지? 사실 요 지금 그램 같은 경우는 원래 터치가 안 되는 모델이란 말이에요. 이런 거 자체는 좀 처음 보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약간 신박합니다 진짜. 자 지금 맥북 에어 M4거든요. 요거랑 연결했을 때는 터치는 안 됩니다. 이렇게 썼을 때는 훌륭한 보조 모니터로 사용을 해줄 수가 있고요. 자 다음은 스마트폰 미러링부터 해볼까요? 근데 이거 케이블이 지금 이거 아이폰 정품 케이스인데 바로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이게 여유가 없어요. 그래서 일단은 커버를 빼고 한번 테스트를 해볼게요. 이렇게 그냥 연결만 하면은 바로 뜹니다. 그리고 아까 전에 보여드렸던 여기 있는 버튼 있잖아요. 요거를 이렇게 쭉 올리면은 자 이렇게 밝기가 바로 올라가네요. 색감은 아이폰이랑 비교를 했을 때는 약간 좀 물 빠진 느낌이 살짝 있긴 한데, 뭐 아이폰이 프로 맥스거든요. 워낙 좋은 거기 때문에 그럴 수 있고요. 그렇지만 화질 자체는 제가 볼 때는 만족스러워요 꽤. 그리고 이 버튼을 이렇게 클릭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런 식으로 떠가지고 세팅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이거 그냥 모니터 다 세팅하는 거 있잖아요. 그런 식으로 해줄 수가 있네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넷플릭스 연결을 하면은 여기는 멈추고 이렇게 재생을 해가지고 영상을 틀어줄 수가 있습니다. 일단 폰 연결한 상태에서는 터치 되진 않고요. 이 터치 기능은 갤럭시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에서는 가능하대요. 지금 여기 있는 다이얼을요 이렇게 위로 올리면은 밝기 조절을 할 수가 있고, 다시 얘를 누르면은 뒤로 갑니다. 그리고 요거를 아래로 내리면은 볼륨 조절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약간 요거는 직관적인 느낌이 좀 있어요. 조작이 상당히 좀 편한 느낌입니다. 이거 마음에 들어요. 이건 밝기는 최대 밝기인데 좀 그렇게 밝은 편은 아니에요. 사실 지금 실내이긴 한데 그 부분은 조금 아쉽긴 한데 나쁘진 않습니다. 일단은 좀 마음에 드는 제품이에요. 자 이제 스피커를 조금 체크를 해볼게요.
자, 지금 애플 뮤직으로 스피커도 테스트를 해봤는데 볼륨 최대로 키웠거든요. 근데 소리가 크지는 않아요. 솔직히 말해서 막 너무 좋다, 훌륭하다 이렇게는 말할 수는 없는 수준이고요. 이 제품 가격대가 15만원 아래잖아요. 가성비의 영역으로 봤을 때는 나쁘지 않다 정도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볼륨감이 있거나 막 엄청 훌륭하다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지저분하지 않고 소리 자체는 깔끔하다, 이 정도로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이제는 닌텐도 스위치랑 연결해 줄 건데요. 지금까지는 제가 요 충전기를 한 번도 사용을 하지 않았어요. 그냥 다이렉트로 이 포터블 모니터에 연결을 했단 말이죠. 근데 닌텐도는 이게 바로 켜지진 않네요. 그래서 전원도 바로 연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니까 됐다. 이때 스위치 때는 터치 안 되는 거 맞고요. 자, 이제 한번 해볼게요. 와, 이렇게 포터블 모니터에다가 연결해 놓고 플레이하는 거 상당히 좀 뭔가 괜찮네요. 되게 막 뭔가 화질이나 이런 걸 떠나가지고 느낌이 상당히 좋습니다. 여러분, 이건 뭐 딴소리인데 젤다의 전설은 진짜 명작입니다. 저는 요 브레스 오브 더 와일드 이후로는 계속 시리즈 사가지고 다 깨고 있어요. 자, 그래서 이렇게 닌텐도 스위치랑 연결할 때는 여기다가 전원 스위치 넣고요. 여기에는 미니 HDMI 케이블 꼽고 반대쪽에 스위치에는 HDMI 케이블 꽂아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요 화질이라는 거는 약간 좀 그런 것 같아요. 비교를 하면은 좀 안 좋은 것 같아. 근데 그냥 요거를 계속 보다 보면은 그냥 거기에 좀 이렇게 눈이 맞아진다고 해야 될까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저는 이 제품이 상당히 좀 마음에 들어요. 한 가지 또 말씀드리고 싶은 점은 케이블이 약간 좀 이렇게 데이터를 전송을 해야 되니까 좀 약간 두껍고 튼튼한 느낌인데 이렇게 뭐 유연하지는 않아가지고 그 부분 또 말씀드리고 싶었고요. 자, 이렇게 오늘은 카멜에서 나온 포터블 모니터를 리뷰해보았습니다. 이 제품은 스마트폰 미러링에 사용하거나 닌텐도 스위치 연결도 좋고 터치가 안 되는 노트북과 연결 시 보조 모니터, 그러니까 듀얼로 사용하면서 터치까지 해줄 수 있어 활용하기 굉장히 괜찮은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또한 가격대도 훌륭하고 AS 좋은 점도 장점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아쉬운 점을 한번 좀 이야기해보자면은 여기 이 부분 자력이 좀 강했으면은 좋았을 것 같은데 뭐 단점은 아니고요. 또 다른 거는 각도 조절이 지금 이렇게 두 개만 되잖아요. 하나, 그리고 이게 지금 안정적으로 이렇게 탁 잡아줄 수 있는 두 개. 근데 이게 좀 더 다양하면은 더 좋았겠다라는 생각 들고, 그리고 여기 패키지에 같이 있던 케이블이 스마트폰 케이스 끼워져 있을 때 바로 안 들어갔잖아요. 그게 조금 단점인 것 같습니다. 뭐 물론 이 제품 꼭 필요하고 마음에 들면은 케이블 다른 거 쓰거나 아니면 뭐 커넥터 같은 거 써도 해결되는 거긴 합니다. 자, 그럼 제 리뷰가 여러분들의 구매 결정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길 바라며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테크 유튜버 승업이었습니다.